오늘은 리차드 코클린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름은 리차드 코클린스키고요. 별명은 아이스맨입니다. 이 사람은 뉴저지에서 살인 청부업을 하던 사이코패스 살인마인데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일단 총칼로 죽이는 건 기본이고 목을 졸라 죽일 때도 있고 뭐 어쩔 때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이기도 했고 더 악질인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인 적도 있고 동물의 밥으로 던져준 적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위험하고 냉정한 그런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입니다. 얘 말로는 자기가 죽인 사람이 200명은 넘을 거라 그러네요. 200명. 일단 자기를 화나게 하거나 자기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였다 그러네요. 이 사람은 1986년에 뉴저지에서 체포가 됐고요. 체포된 뒤 보니까 이 새끼는 와이프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었어요. 가족들은 뭐 깜짝같이 몰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중성.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중성입니다. 얘네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정, 말투, 감정 표현 뭐 이런 거를 거의 완벽하게 흉내낼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을 어릴 때부터 잘 못 느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 행동,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거울 같은 걸 보면서 그걸 따라하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제스처들을 이제 몸에 익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위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어요. 진짜 완벽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모로는 얘들이 사이코패스인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템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이 사람이 성격이 불같다. 뭐 그 정도로 느꼈지. 아, 이 사람이 나가서 살인을 하겠다. 뭐 그 정도까지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남자가 나중에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를 찌르라고 이렇게 칼을 주면서 찌르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렇게 돌아서서 뭐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리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약간 다르다라고 느끼긴 했던 것 같아 이 여자가.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살인마다라고까지 연결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딱 알아채기는 힘들어요 이게.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주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 얘네도 마찬가지야. 항상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방하게 해서 이렇게 흉내내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얘네도 자기들 본성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가끔씩. 그러니까 그런 때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가 1986년도에 체포됐는데 체포된 뒤에 이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형을 당하거나 평생 빵에서 썩던가 세상 구경을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뭐 이런 거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고 난 후에 이제 수사관이나 심리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해서 대부분 좀 시인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범행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진술 과정에서 얘가 정말 냉정하고 냉담하게 자기 뭐 살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수사관들이 너무 질색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생긴 별명이 아이스맨인데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이 이 냉정한 이것 때문에 얘네가 붙여준 수사관들이 붙여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면 시신을 뭐 냉장고에 뭐 한 2년 뭐 길게는 몇 년씩 이렇게 보관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수사에 혼선을 줄 만한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서 버리던가 뭐 바다에 던지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기를 했다 그래요. 뭐 그것 때문에 또 생긴 별명이기도 합니다.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이. 얘도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이제 학대를 많이 당했는데 아버지가 얘를 눈만 마주치면 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도 내가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였던 것 같아. 이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유전적인 그게 강하거든요. 유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아빠도 약간 사이코패스였던 것 같아. 애를 상당히 두드려 패고 뭐 알코올 중독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막 어렸을 때부터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는 식으로 뭐 인터뷰에서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뭐 죽었는데 장례식도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도 꼴보기 싫었는데 죽었는데 자기가 거기 왜 가냐 이거예요. 하여튼 엄마도 상당히 무관심하게 얘를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역시 아빠한테 이제 구타를 당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가 살인할 때 별 감정을 못 느끼고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연민 뭐 이런 걸 못 느끼는 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았던 이 상처 뭐 이런 학대받은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런 감정을 못 느끼게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얘는 100% 사이코패스입니다. 얘는. 그리고 얘네 아빠는 또 잔소리도 상당히 심하게 했던 것 같아. 그 얘가 이렇게 좀 깐족대고 막 왜 사람들 뭐 이렇게 약점 잡아서 놀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인신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깐족거리는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깐족대거나 뭐 이렇게 장난치거나 이러면 얘는 그 찬스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핑계 삼아 그런 사람들을 살인을 했다 그래요. 죽였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자기 스스로 이 새끼들은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핑계거리를 삼고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자기 살인에 대해서. 얘가 18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술집에서 어떤 놈이 자기한테 상당히 깐족거리고 나갔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좀 연관이 있죠. 얘가 그런 애들 정말 싫어하는데 어떤 놈이 깐족거리고 나갔는데 화가 좀 났었나 봐요. 얼마 있다가 얘도 이제 술을 마시고 나갔겠죠.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아까 깐족거렸던 그 사람이 근처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얘가 속으로 생각해, 이 새끼 넌 진짜 잘 걸렸다. 내가 너 불태워 죽이겠다. 이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통에다가 휘발유를 구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뿌리고 산채로 불을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에 옷부림치면서 죽어가는 피해자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불에 타는 그 냄새 뭐 이런 거를 즐기면서 현장을 이렇게 빠져나갔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불에 타면.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이거. 불 이것도 참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들 보면은 이 불하고 관련이 있는 놈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장난하던가 불로 뭐 동물을 학대하던가 불을 집안에 지른다든가 뭔가 특이한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 사이코패스들 보면 뭐 동물을 막 괴롭히고 뭐 이런 거를 그런 거 보면서 뭐 관찰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불이 나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 뭔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걸 보고 그런 걸 이렇게 관찰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어. 내가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이래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아무튼 얘는 25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살인에 자신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얘는 살인을 업으로 삼아야겠다.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살인 청부업자. 이 쿠클린스키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악명을 떨치던 마피아 조직이 있었는데 그 마피아 조직에 속해 있는 로이 디메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로이 디메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인 청부업자로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살인 청부업자. 그 당시에 그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 로이가 길 가는 어떤 사람을 딱 찍었대요. 어떤 남자였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이 로이라는 사람이 자, 저 사람을 가서 죽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코클린스키는 또 망설임 없이 또 그 남자가 이제 그 오는 쪽 길목으로 이제 먼저 딱 가서 이렇게 태연히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냥 모른 척. 그러고 이제 그 남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남자가 옆을
딱 지나치는 순간 총으로 빵 쏴서 그 남자를 살해합니다. 진짜 개죽음이죠. 이 새끼예요 이거 완전히.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이제 얘는 로이 디메오라는 사람한테 이제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일당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제미니 라운지라는 집을 거점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디메오가 살해를 지시를 하면 이 쿠클린스키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피아에게 고용된 전문 살인 청부업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쿠클린스키 이 사악한 는 청부받은 사람만 살해한 게 아니에요. 또라이예요. 얘는 친구도 죽이고 아는 사람도 죽이고 모르는 사람도 죽이고 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유 없이 죽이는 그냥 살인을 즐기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한 번은 얘가 화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그걸 진짜 시험해 보려고 길가에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한적한 곳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대요. 말을 거니까 이제 그 사람은 뭐 물어보는 줄 알고 쳐다봤겠죠 차 안에서.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사람 머리에다 대고 화살을 팍 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인 적이 있대요. 말 그대로 이제 화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얘가 비정하고 사람 목숨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얼마나 냉정한지 알 수 있겠죠. 정말 감정이 없다는 게 이런 거죠 이게. 그리고 얘는 어렸을 때는 또 주로 동물 학대를 했다고 하네요.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동물을 학대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미 뭐 많이 밝혀진 바도 있지만 동물을 학대를 그렇게 한대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 동물 학대, 어린 시절 동물 학대. 새, 고양이, 뭐 햄스터, 강아지, 거북이 뭐든 상관없어요. 물고기 뭐 하여튼 살아있는 생명체를 학대를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자기보다 약한 것을. 동네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뭐 유독 많이 다쳐 있거나 뭐 눈이 하나 없다든가 다리가 잘려 있다든가 뭐 목에 뭐가 감겨 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유독 많다 그 주변에. 이러면 그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살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이코패스가 그 주변에 살고 있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사이코패스가 주로 출몰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하여튼 사이코패스가 나타난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잘 살피셔야 돼요. 특히 어린 애들 중에서 또 그런 성향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강아지를 이유 없이 학대한다든가 고양이 햄스터 뭐 이런 걸 죽이던가 뭐 이런 동물 학대하는 습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발견하거나 이러면 즉시 그 부모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뭐 선생님이든 누구든 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아이가 성향이 그러하니까 조심하라고 좀 일러주셔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여름 되면 개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구리 막 돌려서 바닥에 팍 쳐요. 땅바닥에.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잔인한 일인데 어렸을 때 저랑 뭐 제 친구들은 그런 걸 죄의식 없이 했거든요. 이게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철이 없어서 그렇게 노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다행이죠.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아질 기미가 있으니까. 사이코패스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재미를 느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견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알려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치료법이 없긴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방지를 해야죠.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